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이 가수의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가수 이선희 씨인데 혹시 김묘성 기자님 이선희 씨가 신곡을 발표했습니까 혹시? 신곡처럼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가수 이선희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권진영 대표 있잖아요. 네. 미지급 정상금 문제로 시작해서 지금 가수 이승기 씨와 함께 법적 다툼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 권 대표의 40억 횡령 혐의를 확인했고 그러던 중에 이선희 씨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를 넓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선희 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사실 요 얘기는 그동안 뉴스파이터는 그동안 좀 이 사건은 자제해 왔어요. 이 이선희 씨가 소속돼 있는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권모 씨가 지금 횡령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건 이미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느닷없이 이선희 씨 이름은 왜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예, 이선희 씨가 지금은 후크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지만 예전에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 원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선희 씨가 그때 즉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지금 적용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 경찰에서는 이선희 씨뿐만 아니라 이선희 씨 가족도 이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이선희 씨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5월 이미 한 차례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하지만 이제 이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이선희 씨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는 지난해 이미 청산은 된 상황입니다. 12시간 이 조사를 소환돼 가지고 한 차례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소환 조사 받을 때 이선희 씨는 이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일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가수 생활만 해서 사실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한다거나 회사의 회계나 이 격리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사실은 정치인들 사건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일이죠. 네. 공공기관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침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 시간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금액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사기업,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한다면 공적 사용 용도와 사적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예상컨대 수사기관에서는 사용 내역을 쫙 훑어보고 내역 중에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적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개인 용도, 예를 들면 뭐 병원을 간다든가요. 이런 것들을 좀 추출해서 금액을 정리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처분이 난 상태거나 기소가 난 상태가 아니라 유죄 의견으로 송치되는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해서 경찰이 이제 검찰로 넘겼는데 사건을 불구속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죄 혐의 뭔가 이거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불구속으로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로 검찰로 보냈다라는 건 경찰이 보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정확한 금액도 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뭐 사기업에서 법인카드를 이제 뭐 본인이 사적 용도로 쓴 경우에 이게 특히 회사 대표 같은 경우 잘 뭐 세금 탈루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정을 하는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해서 사실 어떤 취지로 경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횡령 혐의, 우리가 보통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뺐으면 그걸 횡령이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경찰은 이선희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검찰로 일단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 넘겨졌어요. 그 말은 결국은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그런 사안도 아니라 무혐의다.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게 아니라 검찰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김성수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이선희 씨 측의 입장이 있을까요? 예, 이번 검찰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단 이선희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은 이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했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 중에 지금 검찰로 올라간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100건을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올라간 것은 그중에 뭐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네.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실제로는 범죄 행위가 아님을 추가적으로 소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아하. 이에 대해서 뭐 무분별한 보도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혹시라도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뭐 민사든 형사든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언론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아하. 이 부분 관련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선 중요하겠습니다만 김묘성 기자님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혹시 앞으로의 활동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84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떤 깔끔한 이미지, 전혀 논란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예 생활을 해왔거든요. 역시 뭐 제자로 알려진 이승기 씨도 가창력도 이선희 씨와 굉장히 비슷하게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가창력도 보이고 또 이미지도 좋다 보니까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사건이 더욱더 대중에게는 실망감으로 좀 표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소명이 가능하고 오해가 풀릴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또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많은 판단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억측은 하면 안 돼요. 수사 단계를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